자, 세 번째로 쌍곡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곡선 정의는 다들 알다시피 한 점에서 두 초점까지 거리 차이가 일정한 그런 점들의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접선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점근선의 교점이자 쌍곡선의 중심이 되는 점 A에서 접선을 과연 끌 수 있을까? 점근선하고 나란하게 가면 점근선 말 그대로처럼 이거는 접하진 않겠죠. 안 만날 테니까. 그런데 만약에 조금 욕심부려서 이거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찌 될까요? 이건 한 점에서 만나버리겠죠. 뚫고 지나갑니다. 접선이 안 되는 거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 중심에서는 접선을 끌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점 B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곡선 위의 점에서는 어떠냐면 그 B점 자체에서는 한계를 끌 수가 있는데 왼쪽으로 끌려고 해도 점근선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점근선보다 경사가 져버리면 또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접선을 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B점, 쌍곡선 위의 점에서도 한 개밖에 안 됩니다. 쌍곡선 위에서도 한 개. 그 다음에 점근선 위에 있는 C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C에서 요 위쪽으로 하나는 끌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로는 가능한데 왼쪽으로 보니까 역시나 점근선을 따라가면 안 만날 테고 욕심을 부리면 뚫고 지나가 버릴 테고 그래서 한 개만 끌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쌍곡선 사이 영역인 D랑 E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D에서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끌 수가 있을 것 같네. 그 다음에 이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은 왼쪽으로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을 끌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이 영역에서는 두 개가 가능하고 이 F점에서는요, 오목한 부분에서는 접선을 끌 수가 없죠. 어떻게 하든 뚫고 지나가 버릴 테니까요. 이것은 타원이랑 포물선에도 마찬가지죠. 타원의 안쪽 영역이거나 포물선에서 그 오목한 부분, 거기서는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점근선과 나란하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점근선 따라가면 안 만나겠죠. 근데 만약에 점근선과 나란하게 직선을 그어보면 이거는 결코 접선이 될 수 없고 한 점에서 만나버릴 겁니다. 이쪽으로 그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기억할 것은 그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요. 점근선의 기울기인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와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접선은 한번 보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자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상에 고정된 두 원이 있다. Q의 원이 좀 크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두 원은 고정된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도 일정하고요. 두 원에 대해서 동시에 외접하는 어떤 원이 있다. 그러면 이 파란색 원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더 크게 또 그려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원의 중심 P는 좀 옮겨 다니는 동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P점의 자체가 쌍곡선이 됨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지름을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중심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 Q의 반지름 뭐로 할까요? 스몰 Q 할까요? 그 다음 P의 반지름 P, 여기도 P, 여기는 R. 그러면 P점을 기준으로 보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선분 PQ 한번 표현해 봅시다. PQ는 반지름의 합 P 더하기 Q네요.
다음에 선분 PR P 더하기 R이다. 두 식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Q가 좀 크다라고 우리가 뭐 가정을 했으니까 PQ가 길겠죠. 그렇다면 PQ에서 PR을 빼버리면 Q-R. 반지름이 원이 고정되어 있다면 반지름도 일정한 상수를 띌 테니까 이것은 일정한 어떤 값을 가지겠죠. 해서 동점 P가 뭐 동점입니다. P는 고정되어 있는 두 점 QR에 대해서 거리의 차이가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동점은 쌍곡선 위의 점이 될 거고요. 정점은 당연히 초점이 되겠죠. 거리가 일정한 기준이 되는 두 점이니까요. 해서 두 원이 있다. 그 다음에 외접하는 원의 중심은 쌍곡선을 이루고 있다. 그럼 쌍곡선이 어떻게 생겼을까 간략하게 한번 그려보면 이런 정도의 형태를 띠고 있겠네요. 자, 이것은 작은 R이라는 원을 기준으로 하는 한쪽 쌍곡선만 나타납니다. 두 쌍곡 양쪽으로 나타나지는 않고요. 작은 원 쪽으로 휘어지는 쌍곡선의 절반만 표시가 되죠. 그러면 쌍곡선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쌍곡선의 일부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그렇다고 해도 P점은 쌍곡선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조금 복잡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이 P인 원이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여기 P를 중심으로 하고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Q점이 정점 원 외부에다가 밖에 외부에다가 한 점 Q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점 R이 있는데요. 이 R은 동점 원 위를 뱅글뱅글 도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RQ를 먼저 연결을 하고요. 동점이랑 고정점을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봤습니다.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서 그 반지름 또는 반지름의 연장선하고 만나는 점, 이 O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점은 수직 이등분선이니까요. O랑 Q를 연결하게 되면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렇다면 좀 뭐 단순화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분 OP, 우리는 O점이 궁금하니까요. OP-OQ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OQ랑 R은 같겠죠. 그래서 OQ 대신에 OR이라고 적어보면 이제는 뭐 보이겠죠. OP, OR 빼면 PR만 남습니다. PR은 고정된 원 C의 반지름이니까 상수일 겁니다. 또는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점 O를 기준으로 보면 PQ까지 거리 차이가 일정하다. 그래서 점 O는 쌍곡선이다. 또는 그에 대한 일부이다. 자, 이것도 Q점 기준으로 휘어지는 한쪽 부분의 쌍곡선만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O점의 자체를 만약에 이 R을 움직여가면서 보게 된다면 이런 형태의 쌍곡선이 나타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수직 이등분선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M이 접선이 되어준다면요,
굉장히 좋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볼까요? 어떤 사실일까? 그 쌍곡선의 광학적 성질을 보면 쌍곡선 위에 한 점으로 향하는 빛이 거기서 반사가 되어서 쌍곡선에서 반사가 된다는, 접선에서 반사된다는 같은 의미겠죠. 그러면 한 빛이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빛이 그 다음에 초점 Q로 향할 텐데, 이것이 접선 또는 쌍곡선에서 반사가 되어서 반대편 초점으로 간다라는 광학적 성질이 있는데, 이걸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 빛이 Q로 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Q로 향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직선으로 갈 텐데요. 반사가 돼서, 자, 접선이 된다면, 자, 세타1이랑 세타2는 막곡지각의 형태가 됩니다. 직선이니까요. 빛이 직선으로 들어왔을 테니까. 근데 반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세타1, 여기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세타2랑 세타3는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렸기 때문에 같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림에서 세타1이랑 세타3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테고, 입사가 반사각이 같으니까 P로 향한다, 반사되어서 P로 향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M이 접선이라는 사실이 필요하겠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M이 접선이라면 세타1과 세타3가 같기 때문에 반사가 되어서 반대편 초점이 P로 향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접선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임의의 T점을 하나 좀 정하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이고, 쌍곡선으로 치자면 바깥 부분 또는 그 사이 영역이겠죠. 자, 삼각형 여기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떤 삼각형이냐면, 색칠을 해서 보면서 해봅시다. 자, T가 그 직선 L 위에 있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P랑 R이랑 O처럼 일직선이 아니라면 삼각형 형태가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삼각형의 변의 성질에서 보면 TP 두 변의 차이는요, 아무리 작아도 나머지 한 변보다는 커야지만 PR 뭐 이런 성질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TP-TQ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자, 쌍곡선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그러면, 초점에서 거리 차이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초점까지 거리 차이가 일정하다. 그러면 지금 쌍곡선 위의 점은 그 차이들이 다 똑같을 텐데, 이 사이 영역 내부라고 할까요? 외부라고 할까요? 사이 영역에서는 어떨까? 차이가 더 작고요. 이 쌍곡선의 안쪽 영역에서는 차이가 더 많이 커질 겁니다. 그러면
이 TP랑 TQ의 성질을 한번 찾아서 외부인지 내부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TP-TQ는요, 여기가 TQ랑 TR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TQ 대신에 TR이라고 적겠습니다. 이 부분 이야기예요. 동그라미 치는 부분 두 변이 이등변 삼각형 위에 있으니까 대신 적어도 되겠죠. 그래서 TQ 대신에 TR이다. 그러니까 방금 여기 위에서 적었었던 성질이 보이네요.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TP-TR은 PR보다는 작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R은 요 방금 앞에서 보았던 그 쌍곡선에서 OP, OQ 차이 해가지고 나왔었죠. 그 부분을 적어보면 OP, OQ. 그러면 뭘 알게 되었냐? 이 부분은 O가 쌍곡선 위의 점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 T점에서는 PQ까지의 거리가 O점에서 PQ까지 거리 차이를 비교를 했더니 T가 더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왼쪽에 작게 적은 그림에서 보면요, 작다니까 무슨 결론에 도달을 하겠다? 점 T는 두 쌍곡선, 곡선 사이 영역에 있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다른 점을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점 T가 사이 영역인데요, 직선 M 위에서 자, 이 점 중에서 점 O는 쌍곡선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점 T로 대변이 되는 다른 모든 점들, 직선 M 위의 모든 점들은 O를 제외한, 점 O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방금 위에 이 증명에 의해서, 이 증명에 의해서 사이 영역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결론입니까? 점 O가 접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직선 M이 접선이어야지만 성립하는 사실이겠죠. 자, 한쪽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쌍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점에서만 어떤 이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요,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점에서만 곡선과 만나고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쌍곡선의 사이 영역에 있다면 우리는 이 점을 접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 직선을 접선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 관계에 의해서 점 O가 접점이 되고, 더 중요한 직선 M이 접선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그림에서 쌍곡선이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접선이 되고, 앞 페이지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 자, 빛이 Q점을 향해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Q점을 향해서 빛이 들어온다. 자, 여기서 빛이 출발을 해서요, Q를 향했던 빛이 있는데 그것이 접선에 반사되어서 어디로 가겠다? 반대편 초점 P로 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반사가 되어서 반대편 초점으로 간다 라는 과학적 성질을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세타1이랑 세타2는 막곡지각이고요, 세타2랑
세타 3는 이등변 삼각형에서 서로 꼭지각을 절반해 같은 각이고요. 그러므로 세타 1과 입사각과 세타 3가 같다. 접선 기준으로 입사각, 반사각이 같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멘트에 대해서 우리는 증명이 가능한 거죠. 자, 기억할 것은 앞페이지에서도 강조했었던 건데요. 외부라는 사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외부는 쌍곡선이고 앞에서 보았듯이 그 내부에서 하면은 타원이 되었었죠. 외부는 쌍곡선, 내부는 타원. 궁금하면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이 뭐더라? 접선이더라. 이것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자치 겸 과학적 성질을 같이 한번 증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성질로 한번 가볼까요? 자, 포물선 타원에서 계속 이야기했었던 극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극선. 유도 과정은 포물선에서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미 외부점 P가 있다. 외부점이지만 이 P를 어떻게 접점인 것처럼, 곡선 위의 점인 것처럼 뭘 하자? 접선식으로 한번 세워보자. 곡선 위의 점이라고 가정하고 접선식 한번 세워볼까요? 실제는 접선이 아닌데요. a제곱에 x1x 아이고 쌍곡선 마이너스죠. b제곱에 y1 y는 1이다. 그래서 접선식 세워봤더니 이게 실제로는 접선이 아니라 뭐더라? 극선의 방정식이더라. 자, 이제 쌍곡선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전부 다 똑같은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극선식은 잘 기억을 해주세요.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이 접점을 좌표로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수로 될 리도 만무하고요. 하지만 그 두 점을 지나는 이 선의 방정식은 쉽게 구할 수가 있더라. 기억해 두시면 계산이 많이 짧아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성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원이랑 포물선이랑 타원에서 봤던 개념하고 같은 건데요. 접선을 그어서 그 두 접선이 수직이 된다. 원은 그 바깥에 생기는 새로운 원이었고, 포물선은 준선 위에서 그으면 수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타원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반지름의 제곱 형태가 되는 원이었습니다. 그럼 쌍곡선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보면 원은 원인데요. 타원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쌍곡선의 사이에 생기는 좀 작은 원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자, 증명 한번 해봅시다. 자, 외부점 어떤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 P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점 P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x1, y1을 지나는 직선. 타원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죠. 쌍곡선이네요. 실수.
자, 대입을 하게 되면 이 y자리에다가 이 전체를 대입을 해서 자, 그러면 현재로서는 x만의 2차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통분하고요. 좀 복잡한 식이지만, 자, 통분부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x에 대한 2차식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왜냐하면 그 x가 교점의 x좌표일 테니까요. 요거 제곱입니다. 식이 기네요. 물론 여러분들 실전에서 이걸 뭐 증명을 해서 답을 찾아야 될 일은 없죠. 뭐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테고. 자, x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가 선택한 직선이 뭐가 접선이 되길 지금 바래요. 그러려면 접선을 그으면 여기 접점이 한 개만 나와야 되죠. 그러면 지금 적은 이 x에 대해서 x에 대한 근이 한 개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판별식으로 가볼 수밖에 없을 텐데, x제곱에 대한 개수 이거 한번 유심히 쳐다보면 이 부분이 0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죠. 0이 되면 어떨까? 이 부분만 잠시 따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x제곱의 개수인 a제곱에 m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이 0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m이 뿔마 a분의 b가 되겠죠. 이 정근선 기울기하고 같잖아요. 아까 접선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기울기가 m이 뿔마 a분의 b 정근선과 나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 접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접선이 없다면 서로 그 두 접선이 수직이 될 수도 없는 거죠. 접선이 없는데. 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는 m이 뿔마 a분의 b가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생겨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판별식 4분의 d를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되는데요. 두 접선이 수직이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m이 기울기인데요. 여기서 이 m의 두 근을 m1, m2라고 하면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겠죠. 그렇다면 m1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우리는 수직이다 라고, 두 접선이 수직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다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식이 나왔으니까요. 이것을 넘겨서 한쪽으로 정리를 해보면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x1과 y1이 뭐냐 그러면 이것은 점 p의 자치죠. 점 p가 x1과 y1이니까 점 p의 자치가 어떻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는 반지름의 제곱의 크기를 가지는 원 위를 움직이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에 대해서도 뭔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AB 같으면 어떻게 될까? 또는 B가 커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A하고 B하고 같으면요, 이거 직각삼각선이겠죠. 기울기가 정근선의 기울기가 뿔마 1이 되는 직각삼각선일 때는 그려보시면 접선이 수직이 되는 그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성립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 일단 이 식에서 볼 때도 A가 만약에 작아버린다면 B가 커버린다면 반지름 부분이 음수가 나오죠. 이거 성립 안 하는데 이거 왜 그럴까 한번 볼까요? 자, 두 가지 쌍곡선을 이쪽에다 그릴까요? 여기다 그려봅시다. 자, 이런 쌍곡선이 있다면 이 부분은 90도짜리 서로 수직이 되는 접선을 왼쪽에다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90도가 작도가 가능한데요. 좀 홀쭉한 이런 쌍곡선이 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접선을 그어도 접선 두 개가 나오긴 합니다만 접선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도 접선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는 있죠. 접선 두 개가 되는데 문제는 90도인 접선 두 개가 나오지가 않아요. 서로 수직이 되는 그런 접선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근선으로 보면 a분의 b 절대값을 볼게요. 기울기가 굉장히 크죠. 이것은 1보다 크다, b가 a보다 큰 상황이 되어서 여기 성립 안 한다 인데요. 성립 안 하는 그 그림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성립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다 따로 적을게요. 그래서 A가 B보다 커야 된다. 이때만 성립한다. 이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눈으로 볼 때 좀 위아래로 길쭉한 형태 쌍곡선이면 이 접선 두 개 수직 안 나옵니다. 아래로 좀 납작한 형태가 되면 가능하다. 수치로만 꼭 기억을 하지 마시고 생긴 형태에 대해서도. 자, 그래서 지금 예로 든 이 쌍곡선은 어떻습니까? 좀 살짝은 납작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90도짜리가 가능하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옆에도 한번 그려볼까요? 만약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있다면 이것은 어떻다? 접선이 어디서 접선을 껐든지 간에 90도가 안 나오더라. 직접 그래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자, 그렇다면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자치다. 근데 A가 B보다 클 때만 성립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접선이 안 꺼지거나 수직이 되는 두 개가 존재하지가 않더라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아까 접선 이야기 할 때 했던 거,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죠. 기울기가 정근선하고 같으면 접선 자체가 존재가 안 한다. 그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성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